내 지갑의 동반자 물가. 여기저기서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물가가 뭐지? 이런 생각은 제대로 해본 적 없으실 거예요. 이 물가의 정확한 뜻, 오늘 저 초이가 기본 상식부터 콕콕 제대로 찝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말하는 물가는 정확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문제, 바로 이게 이 물가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물건 살 때 유행, 품질, 인스타에 올릴만한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많이 고민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바로 이 가격표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장 보러 가면 안 보는 척하면서 슬쩍 한 번씩 가격표 다 확인하잖아요. 이런 물건들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하는 통계가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수많은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단순하게 하나의 숫자로 만든 지수를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쌀 가격이 1,000원 내리고 휘발유는 100원 오르고 월세는 5만 원이 올랐다면 과연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품목과 서비스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또 집집마다 소비하는 것도 다 다른데 대체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까요? 먼저 어떤 물품을 조사할지 정해서 조사한 다음 그 결과를 지수로 만듭니다.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들을 모두 측정하기엔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계와 또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품목을 정하는데요. 총 460개에 달하는 대표 품목들을 선정합니다. 그 기준 또한 나름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첫째,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고, 두 번째, 동종 품목군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시장에서 지속해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품목이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기준을 정해서 식료품, 의류,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등 총 460개를 정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88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통당 뉴스 초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 숫자만 보면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저보다 조금 더 통계를 잘하는 통닥초이를 불러봐야겠어요. 통계닥터 도와줘! 짠!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201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준 시점의 지수는 100입니다. 따라서 2019년 6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4.88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물가 지수는 2015년에 비해 4.88%가 올랐다는 의미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기준 시점이 현재는 2015년이지만 5년 주기로 개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세요. 이제 물가 지수만 보고 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달 물가와 전년 같은 달 물가를 같이 발표해서 현재 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정말 쉬우면서도 중요한 상식 하나 제대로 알고 갑니다. 자, 이제부터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때 2015년 물가를 100으로 하고 있다는 것 다들 잘 기억하실 수 있죠?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통계닥터 한 번 더 부탁해! 또 불렀어요? 자, 초이랑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매월 460개 품목, 무려 10만 개의 가격 자료를 수집해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가중평균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또 어려운 말 등장했죠? 바로 가중평균! 이 가중평균이란 무엇이냐? 가중평균은 가구에서 소비 지출하는 물품의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매겨 평균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 품목은 큰 값을 가지고요. 적게 지출하는 품목은 작은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의 경우 전체 가중치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48.9의 가장 큰 가중치를 가지고요. 다음으로 월세 44.8, 휴대전화료 36.1, 휘발유 23.4, 공동주택관리비 19.0, 전기료 17.0 순으로 매우 큰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가중치가 큰 품목의 가격 변동은 소비자 물가에 크게 반영되고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작은 품목의 가격 변동은 소비자 물가에 작게 반영이 되는 거죠. 오, 역시 통계닥터 초이가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특히 이 품목별 가중치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나오거든요. 결국 조사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있고 활용된다는 사실 다들 아시겠죠?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안녕!